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이죠? 아, 2년 네, 만이군요. 뭐 사실 어제 시작했어도 하루가 지나면 이틀째니까 2년 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네.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호칭이 좀 병신년이 돼서 네, 우리 뭐 병신해라고들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다사다난했고 네. 뭐 아직도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올해는 좀 더 팬 여러분들 뭐 간에 두루 또 행복하시고 네. 하시는 일 모두 또 잘 된 가운데서 대한민국 경마는 또 우리 조조위원과 네. 제가 또 함께 하는 방송으로 네. 자, 거듭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해가 밝았고요. 네. 이제 제주 경마는 이번 주에 시행을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부산만 금요일 날 13개. 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전면적으로 이제 서울 경마가 시행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은 부산이 6개, 서울이 11개. 평소 때처럼. 그렇게 예.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네. 제주 경마는 진행을, 자, 일단 이번 주에 휴장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이슈라면은 서승훈 기수하고 유현명 기수. 야, 요게 어떻게 또 똑같이 동률 104승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서승훈 기수의 또 비약적인 발전이 주목이 됐던 한 해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승훈 기수 현재 398승입니다. 네, 2승 마이너스 자, 2승 2승에 남았고요. 400승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들이 있습니다. 뭐 하만식 기수가 이제 8조 소속으로 돼 있고, 네. 조성곤 기수가 30조, 자, 조인권 기수가 29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파울로 기수하고 보넬로 기수는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태리로 갔고, 그렇습니다. 미르코 산다라는 기수가 이태리 기수인데 대신 왔어요. 네. 자, 이 서울의 양 기수, 자, 물론 뭐 서울 방송에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미르코 산나 기수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사토시 기수가 네네. 참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고된 부분이 있는데 좀 예. 기록적으로 보면 좀 놀랍기는 해요. 예. 그간에 최근 한 2, 3개월 전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네. 자, 꾸준하게 지금 뭐 거의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적게는 5승, 많게는 뭐 8승, 9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토시 기술은 이제 뭐 복승률 20%는 여유있게 넘어갔고요. 네. 앞으로도 기초를 주목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네. 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네.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는 부분이 그렇죠. 물론 의도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금은 유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새해도 이런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토시 기수가 탔던 그 지방 경마장이 사실 지금 부산 경마장보다는 좀 짧아요. 네. 취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짧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몰고 오는 마필이면은 꼭 배당마 한도하고 지금 몰고 온다는 거. 네. 자, 염두를 하셔야겠고. 네. 자, 이게 참 경마장이라는 데가 웃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엄청난 성적을 얻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사토시가 자, 이 13개에서 1개 경주인가요? 그걸 네.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경주를 기승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좀 지난주만큼의 성적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을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 경마는 1군 경주가 하나 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경주하고 2경주가 분할 경주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본격적으로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전에 승부 경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조위원은 4, 7, 11경주. 네. 자, 저는 3, 6, 12경주가 되겠고요. 네. 자, 이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맥락만큼은 확실하게 왜 승부 경주냐, 네. 아니면 아예 축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 불안한 바가 있으니까 자, 여기 승부 경주가 되겠다. 이런 맥락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경주는 전부 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네. 자,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올해부터는 이제 1경주만큼은 딱 한 조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상태라든가 컨디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조조위원이 보는 마필 한도, 네. 제가 보는 마필 한도, 네. 자, 이렇게 해서 1경주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일단 뭐 해가 넘어서 2살짜리 마필들이 바로 이제 3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좋게 보시는 마필이 있다면 어떤 마필 말씀드릴까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도를 다승 1위, 공동 1위로 마무리한. 승률적으로 보면 뭐 서승우 기수가 좀 앞섭니다만은, 자, 104승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딱 104승으로 두 기수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부경에서는 100승 기수가 같이 탄생한 것은 이제 작년 2016년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하여튼 앞으로 2017년도 정유년에도 상당히 두 기수의 네. 각축은 거의 예견된다. 서울에서 내려간 뭐 조인고이나 하만식 기수 상당히 기추가 또 주목될 수 있는 어떤 양강 체제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다시 또 친정으로 복귀한 조성공 기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잡설이 다소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런 5강 체제 형성이 유력한 가운데 일경주도 사실 이 두 기수가 또 같이 맞붙어요. 저배당으로 맞붙는데 직전 경주 가능성과 잠재력 보였던 7번마 샤프 오프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중간 게이트로 나왔습니다만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습성을 지닌 마필이고 유현민 기수 어떻게 2017년에 첫 경주에서 소위 얘기해서 척코를 뚫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인기 마필이지만 첫 경주에서부터의 이변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저는 어차피 2016년도 지난주에 연속이라고 본다라면 자 실버마 샤프 오프 어차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레이스다. 인기마지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종합 인지도를 봤더니 네네. 지난번에 같이 떴던 2번 대호 축제를 더 세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조건이 좀 유리했죠. 완전히 상반된 조건이. 바꿔졌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실상적으로 대호 축제 같은 경우나 샤프 오프, 특히 샤프 오프 같은 경우는 뭐 보내고 따라갔던 그런 전력인데 그렇습니다. 직선 걸음에서는 사실 대호 축제가 많이 쳐졌거든요. 네네. 과연 이제 서승훈 기수가 코스 일정을 안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여기 문제입니다. 네. 7번만 이제 샤프 오프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배당마필이에요. 자 바로 3번마 반지의 장미입니다. 자 이게 들어오면 다음 경주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지의 제왕 동생이에요. 네. 이게 10월 7일날 선입권에서 2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꼴찌했습니다. 당시에 꼴찌했어요. 그리고 나서 31조 마방으로 옮긴 마필이거든요. 네. 자, 이 반지의 장미는 다시 그 연습 주행 때 보면요. 사실 그 모래도 맞추고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까지 동반을 했습니다. 네. 자,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좀 선두권에만 붙는다면은 좀 이변 세력이 되지 않을까. 반지의 장미라는 배당 마필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자, 1경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맥락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의 좀 혼전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기는? 자, 사실 2017년이 되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깊이 있고 내용 있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냐. 방송도 변화, 또 어떻게 보면 내용도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고 네. 사실 2017년도부터는 좀 인기마보다는 복병마 위주로 또는 관리마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에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여실히 어떻게 보면 경주의 맥을 잡아드리는 것이 경마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핵이 될 수 있는 지구의 중심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좀 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어떻게 점진적인 변화가 낫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인기 마필이라도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좀 찍고 가자 이런 쪽에서 기존 패턴을 좀 이어가겠다 조금씩의 점진적인 변화는 저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역시 서울에서 다시 친정으로 복귀한 기수죠 조성권 한장의 3번마 자 빅토리 브라운은 직전에 조금 고개를 갸우뜨리게 할 정도의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겼던 마필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탔는데 왜 이 정도 성적밖에 못 거둘까? 착순권도 못 되는 아쉬움을 보였는데 자 데뷔전 때의 모습만을 본다면 오히려 전개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안이했던 부분 상대들을 좀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전개를 못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라면 3번마 빅토리 브라운 자 30조 울줄리 마방입니다. 자 랭킹 1위 뭐 서울 부산 통틀어서 랭킹 1위에 19조 김영건 마방을 제외하자면 자 부산에서는 또 둘째가 라고 서러워할 30조 울줄리 마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3번마 빅토리 브라운이 조건과 전개와 능력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인기 마필이지만 좀 중심권에 두고 가야 될 수 있는 마필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이번에 만약에 3번마 빅토리 브라운이 입상에 실패를 하면은 네. 이 마필은 센 마필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사실 또 지난번에 일단 뭐 공백이 있었어요. 뭐 사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뭐 순위권에서 들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양상이 틀리다. 그렇습니다. 자, 저도 3번 빅토리 브라운이라는 마필, 이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지금 1번 이제 캡 위너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입권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걸음 변화를 보여줘서 동반 인기를 모을 수 있고요. 네. 자, 드디어 이제 하만식 기수 같은 9번만 이제 아스트라도 역시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일단 3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팔리지 않는 마필, 복병마 두 마필 말씀드릴게요. 네. 6번 어린 여왕하고 8번마 텍사스킨입니다. 이 어린 여왕이라는 마필은요, 지난번 1300m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월 4일 경주 모습 본다면은 충분히 배당 마필로서의 가능성이 높고요. 8번마 텍사스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타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 직선 내측주로 해서 질주대장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덜미로 잡혔거든요. 충분히 또 가능성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방송에서 공통된 문머는 3번마 빅토리 브라운이 네. 되겠고, 자, 배당이 나온다면 6번 어린 여왕과 8번마 텍사스킨이라는 네. 거. 자, 이거 보완 설명 말씀드리면서 자,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 5학년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오후 1시, 13시에 출발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2번마 최강 포리스트를 놓고 갑니다. 네. 최강 포리스트를 놓고 가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도전 세력 중에서 불안 마필들이 있어요. 이외의 마필이 너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배제를 하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선호하시는 배당으로 3경주 오영렬이가 적중을 선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무턱된 고배당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인기 1위 마필인 2번마 최강 포리스트라는 마필을 인정을 하면서 자, 불안한 인기 마필 현장에서 삭제를 해드리고 중배당으로 공략하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4경주는 저희 조조위원회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국산 6등급 1300m가 되겠고요. 자, 요거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자, 왜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삼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오 의원님의 3경주와 비슷한 패턴, 충만은 있다. 그 충만은 역시 최적의 조건, 만만한 상대, 해볼 만한 상대를 맞이한 1번마 골든 트로피입니다. 자, 2017년 연초부터 유현명 기수와 서승 기수의 뭐 맞대결은 굉장히 뭐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레이스인데, 1번마 골든 트로피는 그간에 좀 강한 상대들 만났고 나름대로 선전을 이루어진 가운데 이제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골든 트로피의 서승훈 기수는 수년간의 패턴을 보면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 앞에 붙여놓고 가는 그런 그렇죠. 기수인 만큼 이번 경주도 무난히 뭐 2, 3선 전개는 최적이다. 또는 1번 게이트에서 여차하면 기습선의 트라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 만큼 1번마 골든 트로피를 배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다. 강력한 충마로 인정하는데, 자, 후차권에서의 조합이에요. 저배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한 4-5마리가 팔리는데 저는 두 방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불안한 놈을 하나 제외한다면 전 3번마 지봉농, 그렇죠. 요거는 물음표를 드리고 싶어요. 사토시기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사토시인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상당한 바람을 모을 기수이고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쪽에서 이 정도면 승부경주의 어떤 그 맥은 충분히 잡아들였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요건 정말 먹기 좋은 3경주에서 먹기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아마 오 의원님이 네. 2017년에 첫 어떤 멋진 스타트를 하실 거고, 그들을 이어서 자, 후배인 저 조조가 멋지게 한번 좀 바통을 이어보는 4경주 필살기 레이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경주 자, 현장 속도를 통해서 자, 우리 조조위원회 승부경주 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등급입니다. 역시 그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네. 자, 이거 완전 난타전이죠. 자, 정말 그야말로 뚜벅이도 이런 뚜벅이들이 없습니다. 네. 빠른 마필도 별로 눈에 띄는 게 그나마 이제 8번마 바다불패 정도가 스타트 능력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마필들은
자,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들. 네. 자, 거기서 이제 7번 아쿠아킨이 역시 인기 1호 대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양영남 기수가 중위권에서 붙다가 마지막 결승선 통과하고 낙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뒷심이 상당히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사실 여기도 뚜렷하게 뭐 아쿠아킨 정도가 지금 그 5월축으로 팔립니다만은 얘도 사실은 15번 뛰어가지고 한 번 3착을 했어요, 지난번에. 소위 빵발이죠. 그렇죠. 그 나머지 마필들이 워낙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인기 순위로 파는데 저희는 뭐 7번 마 아쿠아킨은 뒤로 접어두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입상 가능한 마필 한두씩만 설명을 하죠. 안쪽과 바깥쪽에 한두씩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안쪽에 3번마 마이서고냐 외곽 쪽에 12번마 데스티니냐. 자, 뭐 어차피 데스티니 우리 또 직역하면 또 운명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자, 운명적으로 이 데스티니를 한번 좀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 마필은요 최근의 경주 좀 바닥을 쳤고 그 전에 이제 착순권의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 마필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내용이 그다지 없는 강력한 인기 1위인 아쿠아킨이라는 마필도 15년 동안 3차 한 번입니다. 그렇죠. 소위 빵발인데 어차피 기본 마필 이하의 마필들이라면 이 데스티니가 빠른 선입권 강공 펼칠 수 있어요. 자, 다실바도 못지않은 기수 데뷔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기수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만큼 요즘은 또 사토시한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역시 다실바는 다실바 아니겠냐라는 쪽에서 저는 12번마 데스티니라는 마필이 외곽에 부담 없이 선두권 밀어붙이고 초반 자리 싸움에서만 잘 2, 3선 전개 그리고 3열 내로만 들어온다라면 저는 직선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배당 마필 12번마 데스티니 요거 한번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외선에서 일단 그 8번마 바다볼패가 좀 빠르기 때문에 네. 외선 선입전개라면 가능성이 있고 저는 뭐 여기서 9번 이제 피치치라는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론 뭐 지금 두 번째 실전에 뛰는 마필에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m를 노리고 나왔고 자, 이 피치치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우리 서수근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한 마필입니다. 네.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가능성 면에서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자, 도전 세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7번 아쿠아킨이 뭐 축으로 팔리는 자, 그런 양상의 경주입니다만은 저희 방송에서는 우리 조조위원이 12번마 데스티니 자, 저는 이제 9번마 피치치 자,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거 네. 9번 12번 들어오면 배당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5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자, 이어서 펼쳐지는 6경주는 자, 일간스포츠 조영렬 기자의 두 번째 금요경마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난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9번 성산길주가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 또 빠른 마필이 있어요. 네. 12번마 남양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선주로에서 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 이유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만식 기수의 5번마 차터도 드림이란 마필. 자, 여기에 10번마 비스캠버로 저는 뭐 요 마필은 뭐 약한 마필로 보고 있고요. 4번 레이첼이란 마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마필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현장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자, 현장 추천 경주로 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의 중배당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6경주, 자, 승부경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7경주는 우리 조조위원의 역시 연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럭키세븐 적중의 운이 가득하고 넘쳐나시길 기원하면서 10두 왠지 좀 단출해 보이는 경주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12두가 출전하기 때문에 10두가 왠지 단출해 보이는데 이번 경주도 저는 충마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오 의원님과 중복되는 승부 경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좀 선별을 하다 보니까 충마가 자신 있는 경주 오늘 한번 붙여 먹어보자. 그 경주가 이번 7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충마는 역시 뭐 8번마 타이거 슬램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전 동안 딱 두 번의 우승을 거뒀는데 그 이후도 뭐 나머지는 착순권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 굳이 저는 선행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 편성을 만났습니다.
나름 어떻게 보면 의지 있는 말머리면 여유 있게 선행이고 뭐 그렇지 않다라면 좀 경합성 선행일 수 있어도 뒷심까지 보유한 마필이라는 부분에서 8번마 타이거 슬램을 이 정도 편성, 이 정도 상대들에서 뺀다라는 거 이건 뭐 비록 적중을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거는 너무 무리수가 아니겠냐. 그런 분은 전 자신 있게 쌍복의 축구를 세우면서 문제는 이제 후차권입니다. 상당히 좀 난타전. 뭐 안쪽에 1번마 패권 통일부터 시작해갖고 뭐 4번마 그리고 6번, 7번 다 팔리고 있는 가운데 요거는 가능하면 한 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냐. 고로 좀 자금을 마련해보는 좀 배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자금을 마련해두는 역시 저 아까 4경주에서 다시 한 번에 필살기 레이스로 공략할 수 있는 편성이다. 자, 7경주 역시 6경주에 이어서 힘있는 연타석 승부로 공략하겠습니다. 자, 7경주 네. 우리 조조위원의 승부경주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펼쳐지는 경주가 이제 8경주가 되겠고요. 네. 이번 경주가 이제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경주인데, 일단 이번 막 핑크블레이드라는 마필이 19조 마방에 있다가 15조 마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자, 승문전 나서는 마필 1번마 이제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15조 마방에서 4번마 스위트 와이라는 마필, 요거 동반 출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강호아이언이 직전 경주 마지막에 미스터 스펜딩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이 높은 인기를 구사할 수 있고요. 네. 11번 해가 뜬다 같은 경우는 일단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니까 네. 충분히 이번 경주 기습선행 버티기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요 경주가 상당히 난타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취입 대 취입이냐, 선행과 선입이냐, 아니면 또한 선행과 막판 한 발의 취입이냐, 이런 구도로 그려줄 수 있는데, 글쎄요, 뭐, 가끔 가다가 우리 오 의원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뚜벅이들의 편성, 뭐, 걸어가는. 그런데, 사실 이번 편성은 앞선이 버티면, 어떻게 보면 결과 팩트만 본다라면, 그렇죠. 앞선이 셌구나. 근데, 또 앞선을 인정하기에는 뒷심이 좋은 마필들 어느 타이밍에 무빙을 치느냐, 자 그런 부분이라면 9번마 강호 아이언이 최근 경주 빠른 선취입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은경이에서 좀 부중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은 현명히 역시 2016년도 다성 공동 1위에 빛나는 현명히가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강공우지는 필연이다라는 쪽에서 타이밍이 워낙 컨디션이 워낙 좋은 모습이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내용 있는 그런 훈련 성과도 거둔 만큼 자 9번 강호아연 인기 마필 군에 분류가 되지만 역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레이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적한 마필 2번만 이제 핑크블레이드하고 동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필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2번마 핑크블레이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4살짜리 마필, 뭐 7,500만원짜리 고가 마필이고요. 자, 이에 반해서 역시 뭐 손주력 있는 마필, 외곽에 이제 11번 해가 뜬다라는 마필이 있고요. 하나 더 배당 마필 제가 말씀드린다면 12번입니다. 유성 포스트. 이 유성 포스트가 9월 달에 들어온 실력적인 걸음이라면은 요거 지금 현군에서 3번 적응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배당 마필로 자,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8경주 현장에서 좀 압축이 좀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 1200이고요. 레이팅 점수가 높은 마필이 3두가 있습니다. 1번 에이스 파워, 자 그리고 5번마 대호 여장군, 그리고 10번마 팬텀 브레이드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종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마필이죠. 10번 팬텀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까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최근 경주의 모습만 본다면 뭐 안정적인 선의권의 의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 기대치를 끌어내줄 수 있는 사이즈면 저는 10번마 팬텀 블레이드 제가 다소 이제 조금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거는 이호식 기수가 데뷔 초반 때는 상당히 좀 저하고 좀 잘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 정의연을 맞이해서 아마 그런 것도 풀어간다라면 요거 10번마 팬텀 블레이드가 워낙 내실 있는 훈련 성과와 어떤 상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안쪽에 1번마 에이스 파워의 인기도에는 다소 못 미치겠습니다만은 자 외곽 쪽 전혀 문제 없다. 전 조건에 상관없이 강공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팬텀 블레이드라는 마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텐턴 블레이드. 지난번에 이제 그 서울에서 데려온 김동수 기수가 뭐 아주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1번 에이스 파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슈퍼매치 같은 경우도 좋고, 자, 8번 시크릿 로드도 다 좋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두를 말씀드리는 마필이 5번마 대호 여장군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이거는 12월 2일 날 재결 심판 리포트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점프를 했답니다. 점프하고 나와가지고 안쪽으로 확 기대버리죠. 발주 이게 기립이죠. 발주 기립입니다. 이게 스타트 할 때 이게 그 9월달 모습처럼 선입관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완전히 그 다리를 들고 출발하는 바람에 이 당연히 다리 들고 출발하는 바람에 안쪽 발은 기댔어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면 2.5kg 감량의 조차업 기수 요거 배당 마필로 반드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역시 이번 제 구경주는 자, 1번 에이스파워, 자, 10번 팬텀 브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좀 근소한 우위를 보일 수 있겠고, 자, 5번 대호의 장군이 직전에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일단은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마 강자대로라든가 2번마 파워풀 코스 3번마 이제 BK킹 같은 마필들 이 마필들까지는 이번 경주 좀 언급을 할 수가 없겠고요. 이번 경주 패턴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이 좀 그래도 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번 경주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7번마 불꽃놀이, 5번마 승리의 축제의 두 발필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데, 자, 7번마 불꽃놀이가 더욱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뭐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뭐 강마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앞서는 아마 그 외 마필들이 나갈 거예요. 외곽 쪽에 있는 뭐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나가겠습니다만은 7번 불꽃놀이 압박을 버티기에는 다소 사이즈들이 그렇죠.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쪽에서 7번마 불꽃놀이 최근 2번의 불꽃놀이를 치르고 올라옵니다. 자, 이번 경주 비록 승군전입니다만은 1200, 1000m 단거리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액턴파크 치고는 굉장히 단거리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역시 액턴파크 하면 그렇죠. 정말 뭐 1000m, 1200 중거리, 장거리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능력을 지닌 마필이고 그 자식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경주 7번마 불꽃놀이의 이변은 저는 없다. 무슨 얘기냐? 인정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관점을 두겠습니다. 저는 4번마 원더풀 청해입니다. 네. 자, 이게 지난번에 벤 헤이 네. 퍼스트 무보 이런 아주 강한 상대들하고 1300m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감량 마이너스 1.5의 최현경 기수 한 장이라면은 역시 뭐 최현경 기수가 11월 11일 날 입상을 한 전력도 있고 계속해서 뭐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7번 불꽃놀이하고 5번 승리축제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겁니다. 네.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마리 마필이 이번 경주 동반 입상 저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서승훈 기수가 불꽃놀이라는 마필을 너무 잘할 겁니다. 자, 그 뭐 현장에서 한번 판단을 맡겨보시도록 하겠고 네. 저는 일단 4번마 원더풀 청해라는 마필 추천해 드리겠고요. 네. 자, 우리 조조 의원께서는 7번마 불꽃놀이 추천해 드리면서 10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11라운드는 이제 우리 조조 의원께서 만들어내신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까 초중반 4경주, 7경주와는 다르게 한번 조금 뭐 지급 조서까지는 아니지만 3, 40배 이상의 중고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가 11경주다. 자, 역시 고민 심사숙고 끝에 뽑아낸 선별된 경주고요. 다시 한번 노릴 만한 레이스. 그간에 조조를 배반하지 않았던 한동안 애를 먹였던 마필이지만 최근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거침없는 모습. 자, 적임 기수 또 한번 올라갔고 이 기수는 분명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서의 강공의지 저는 충분하다. 이 마필과 주력을 이룰 수 있는 마필 또 한번 제대로 탈 수 있는 마필이 나오는 만큼 최소 기본 20배 이상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냐라는 쪽에서 저는 이번 경주 충분히 메리트 있는 중고배당 레이스다. 자, 저배당권보다는 중고배당 인기 한
중위권 마필을 한 마필 충마로 세우는 공략하는 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자 2017년에 첫 경마일에 선물이 되는 그런 레이스 11경주 함께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11경주 우리 조재위원 성부경주 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1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상승구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네. 이거 제 승부경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만 저는 뭐 이번 경주에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이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 그림이 살아난 그림이고요. 뭐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가 현장에서 3번 담양한호, 2번 승리형 클모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요 인기마 두 마리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필 놓고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12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 경마입니다. 13경주 자, 출발 시각 오후 6시입니다. 네. 뭐 이건 뭐 1600m라도 최근에 보여준 걸음발 뭐 일단은 지지 않는 뭐죠?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언급을 하지 말을까요? 어떻게? 요거 보십시오. 세게 보십니까? 어차피 오늘 해가 지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렇죠. 자, 그 해야 뭐 내일도 역시 뜰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상으로는 이 마필을 꺾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는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의 중심은 결국은 이런 마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센 놈 아니냐. 너무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취입의 내용도 가능할 수 있는 뭐 조건이 나쁘든 좋든 간에 굉장히 강공 모습을 보였던 그간에 또 싸웠던 마필들이 굉장히 센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마 후차권에서의 좀 잘라낸 마필들을 좀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좀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먼저 해야를 공통분모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후차권을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제가 뒤따라서 또 바통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12번 유아 힐레리어스는 한번 현장 컨디션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9주 만에 승분전이고 해야하고 동반 인기를 보는데 얘는 물론 뭐 하만식 기수가 잘 타겠습니다만은 검증이 좀 한번 필요한 대신에 제가 이번 경주 추천해드릴 마필은 9번 마 팡팡 히어로입니다. 팡팡 히어로. 이 말은 선행을 나가지 않을 거예요. 뭐 해야가 선행을 나가면은 바로 이제 그 한 선입권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습니다. 10월 16일날 경주 모습 1600m의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9번마 팡팡 히어로입니다. 참 후차권 곤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팡팡 이후로 역시 인정해야 될 후차권 세력이고 네. 지금 언급하셨던 이제 12번마 유아 힐레리어스가 이제 완식이가 그렇죠.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당일 뭐 나름대로 꽤 많은 마필이라기보다는 뭐 절반 정도 탈 거예요. 아마 7에서 6, 7주 정도 타는데 뭐 전 충분히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의 입상권, 뭐 우승권보다는 입상권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12번마 유아 힐레리어스라는 마필이 현장 상태에서의 그렇죠. 모습만 이상 없으면 꼭 관심을 둬야 될 뭐 역시 선두권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마필이다라는 쪽에서 저는 유아 힐레리어스를 좀 강하게 보는 그런 사이즈로 평가를 하면서 자 마지막 13경주로 좀 정리하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적인 질문인데 말하는 행정인데 2017년은 경주 간에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막 어떨 때는 20분 뭐 한마필 또 연장되고는 15분의 경주 간격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들으신 부분이 있는지 이제 금요경마 같은 경우는 정말 여유 있지 않습니까? 40분 간격에 30분 간격으로 주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물론 휴장기가 끝나면 내주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 어떤 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네네. 계획이 그 시행된 부분이 아닌데 네네.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요. 네.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이제 5월 달부터 야간 경마를 시행을 하려고 해요. 5개월 동안. 완전 야간 경마인가요? 아니면 그냥 좀 노을 경마가 아니고 야간 경마를 한다고 합니다. 아예. 5월 달이면은 뭐 그래도 그렇게 껌껌하지 않기 때문에 노을도 아니고 아예 야간으로 간다. 야간으로 하는데 음. 요거는 이제 마사회 측의 계획이고 네네. 관리사분들이 반대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늦게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럼요. 빡빡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조율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시간 텀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경주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뭐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 때문에 그건 당연히 경주수 늘릴 수밖에 없고요.
자, 옆동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6개씩 하는 거예요. 아, 이 한 경주 할 때마다 뛰는 그 세수를 절대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기업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또 맞춰야 됩니다. 네. 자, 또 사실은 저희는 좀 그 부안 애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완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시행을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직은 1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모든 것은 협박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부가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경만 그렇습니다. 마무리했고 이루 부경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린 거라 하고요. 하여튼 좀 마무리 잘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올해 새해 복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뭐 오로지 그냥 팬 여러분들 적중을 위해서 네. 현장에서 발에 아주 불이 나게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월 6일 자, 금요경마 승부 타이밍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번 주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